자, 지금 상태에서 아주 그 웃음꽃이 피어 있는 두 사람이 있다가 석소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조국입니다. 조국이죠. 조국이 지난번에 계엄이 터진 직후에 바로 국회로 뛰어가가지고 했던 얘기가 아주 역대급 이제 망언이었죠. 그때 네. 했던 얘기가 자기가 이제 그 탄핵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처음부터 얘기를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 사태에 어떤 뒷수습을 하는데 책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대법원 선고를 늦춰달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가 까졌죠. 까였죠. 네. 아니 근데 탄핵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는 자기가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탄핵 마무리는 원래 헌법재판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조국이 이 범죄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좀 신기한 네.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조국이 나와가지고 또 아무 소리나 지금 짓거리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자기 구속될 텐데 예. 내일 모레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가 네. 구속이 돼서 그 의원직을 상실해도 이 비례대표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이어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탄핵 정적수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가 구속되기 싫은 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조국 당이 이제 조국 네네. 대표가 이제 뭐 없어지면 그렇죠. 대표가 이제 사라지죠.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조금 이제 좀 혼란스럽긴 하겠. 분열이 되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리아. 리아. 리아는 오랜만에 지금까지- 불러보는 그 예, 이름. 리아는 지금까지 당선되고 나서 뭐 이렇게 이렇다 할 족족을 남긴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리아가 과연 어느 당으로 갈 것인가, 뭐 어. 무소속 남을 것인가. 차라리 뭐 노래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비중이 없어가지고 뭐한가 싶습니다. 네, 리아.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또 아, 아무 차라리- 소리나. 차라리 네. 리아의 뒷바라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또 이해가 가. 리아 나왔으면 안 된다. 리아는 지금 조국이. 정치에 대해서 어. 무지랭이다. 그렇죠. 네, 무지랭이. 리아 돌봐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했으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지랭이. 무지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계엄이 실패하고 난 뒤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또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확인된 바가 없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어서 이런 얘기를 참 듣는지 모르겠는데, 장관 얼마 전에 그 박성재 장관 보니까 이제 김용민이 뭐 내란 범죄자가 왜 여기서 설치냐 뭐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박성재 장관한테. 참 박성재 장관 뭐 파이트 전투력도 있고 나름대로 참 엘리트 코스 밟아오신 분인데 그렇죠. 한 방에 이렇게 참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 보면 속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김용민 같은 애한테. 김용민 같은 놈한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참. 막히죠. 네. 걔보다는 훨씬 나라에 기여하신 분이 박성현 장관인데 참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에 대해 가지고 1, 2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도 2년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바로 구속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로 구속. 의원직도 바로 상실이 되고 그다음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수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옷 갈아입을 시간 며칠 좀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안 주는데. 2심은 바로 1, 2심은 어. 바로 주는데 대법원은 대법원은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럼 뭐 조국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뭐 네, 뭐 또 입장 발표하고 또 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음. 아니 이건 저는 법률가한테 들은 얘기라서 저도 뭐 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네네. 기억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게요. 제가 아는 사람도 2심에서 바로 이제 뭐 법정 구속이 되는 걸 제가 봤거든. 그러니까 인사도 못 하고 그냥 거기서 바로 가. 그러니까요. 바로 가죠. 근데 네. 대법원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나 봐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조국을 출국 금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을 시켜야 돼. 조국을 이재명도 시켜야 되고 조국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엉뚱하게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됐고요. 대통령이 뭐 어디 저기 도망갈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말입니다. 왜 출국 금지를 시키는지. 근데 공수처가 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랑 검찰과 지금 뭐 다 지금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들이 수사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죠. 공수처가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기관인지를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지금까지 공수처 하는 일 없고 맨날 검사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던 게 공수처인데 와 이게 계엄 이후에 탈바꿈했어요. 진짜.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공수처에? 저도 모르죠. 근데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이종섭 장관 출국 금지했고 그 사실을 몰래 알린 게 그래서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친 게 공수처가 한 일이 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냥 엄청난 수사기관으로 탈바꿈해가지고 그러니까 있는지도 네. 까먹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네. 사람 없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어. 야, 대통령 올해 들어서 공수처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공수처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조국이 오늘도 이번에 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조국 혁신당은 소수 정당이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했다라는 것인데 그건 조국이 없어도 돼요. 그럼요. 조국이 조국이 뭐 사라지면은 뭐 또 다른 비례가 그냥 뒷순위 이제 네. 받으면 되기 때문에 너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도 뭐 다른 능력 있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박은정, 음. 신장식 뭐 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대단. 주옥 같은 그리고 이름들이네요. 황운하,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대단한 분들 많네요. 네. 리아가 조금 아쉽다는 거고. 저 사실 요새 있잖아요. 리아 얘기를 제가 네. 저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꾸준하게 리아가 뭐 하냐 이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네. 여러분 리아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리아에 리아. 대한 얘기하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처음에 저밖에 했던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2심도 개시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 2심의 재판부의 그 판사님들도 제가 명단을 보니까 이란만에 그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네.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죄를 만들었던 판사 세 분이 예. 정확하게 똑같이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을 맡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상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재명의 선거법을 처리할 네. 가능성이 높고 아. 그리고 재판부가 벌써 얘기를 하는 게 3개월 규정을 최대한 지키겠다 이렇게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그 1심에서 워낙 많은 증인을 불러갖고 시간을 그렇죠. 끌었어요. 거의 2년 2년 가까이 끌었는데 2년 더 끌었구나. 이번엔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을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는 법 규정은 최대한 지키겠다라고 했고요. 2심이 3개월 내에 충분히 나오게 된다면 대법원 판결 또한 3개월 내에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한 5월달, 6월달 정도, 5월달 한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아주 좀 큰 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된다고 할 때 이재명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재명이 나중에 이제 뭐 보니까 한 20년 구속이 돼야 될 그런 중대 범죄자인 거가 이제 드러났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재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재판 지연으로 인해 지금까지 못한 법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져야죠. 네. 네. 하루빨리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2심과 3심이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이 꾸고 있는 개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개꿈이 개꿈이었다라는 걸 빨리 보여주시길 그러니까 바랍니다. 재판부가 좀 네.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러니까 후보 검증 차원에서 뭐 이제 뭐 재판 자주 하고 그래서 1개월 간격으로 대법원까지 나오면 어떨까? 두 달 그럼요. 1개월 그럼 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게 이 법원이 그동안 잘못한 거를 만회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요. 개딸이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법리만 좀 보면 돼요. 지금 워낙 네. 2심에서 동의합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네네네. 서류 검토 같은 거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요. 이걸 못하면 법관 자격이 없어요. 그럼요. 네. 지금 네. 다른 재판 다 미루고 이거부터 아유, 지당하신 해야죠. 말씀. 지금 네. 윤 대통령 지금 탄핵한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럼요. 대통령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심판하면 5개월 안에 신속하게 끝낸다고 하는 이유가 중요하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이재명도 마찬가지지. 빨리 해야지. 그럼요. 그럼 무죄 받고 그러고 나오라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저는 늘 맞는 말을 하는데 요새 너무 진짜 저 혼자 맞는 말을 혼자 하는 것 같아. 혼자 너무 외로워 지금. 저도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지금. 저도 맞는 말 많이 무서워.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아니, 그렇습니다라고 맞는 하셔야죠. 말을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 비슷해 요새 아주. 내가 그리고 잘 몰랐던 것 중에 여러분 사과드리자면 네네. 대통령 담화 때 제가 네. 이제 담화에 속아서 대통령 만세를 외쳤던 그런 이제 무지랭이 중에 하나고요. 그때 송 대표가 막 한없이 까길래 송 대표 너무 좀 사람이 그 대통령한테 가혹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송 대표가 맞았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치사유랑 하는데 네네. 너 네가 빨던 장해찬 원영석 지금 뭐 하냐?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사실 그때는 내가 욱했었는데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지현도 있죠. 맞아. 그 사람이 김기현을 빼먹었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근데 사람이 말과 행동이 좀 그러면 또 그럼 어떻게 그걸 또 다르게 해서 어떻게 사람 알아보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단어가 개구란 거를. 아니 말 좀 해봐 진짜 좀 해봐. 네 그래야 좀 나도 배워서 더 이상 이제 유튜브를 못 하겠어. 유튜버를 이게 한두 번
무조건 틀려야지 유튜버라지.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빨리. 뭐 그런 네. 거 없어 비법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같이 공유하자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은 네, 빨리 지금 이제 당을 또 수습을 해야 되지. 지금 저희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났어. 이제 한쪽에서는 한동훈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한쪽에서는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이제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 한동훈 사태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당 대표가 계엄 때렸어요? 아니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 왜 사퇴를 했어? 왜? 네,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퇴할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될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당에 네. 희망이 별로 없지만 그 신랄 같은 가능성은 한동훈 대표 체제로 뭉쳐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하는 게 그렇죠. 유일한 방법이에요. 뭉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싫다 이래도 안 되는 거고 한동훈 싫다 이래도 안 되는 거고 일단 빨리 지금은 네, 원팀으로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 저기 이제 그 이른바 친윤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윤 쪽 유튜버들은 한동훈을 왜 그렇게 막 사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 도대체 자기한테 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사실상 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당시 그렇게 그냥 뭐 대통령 편에서 한동훈 대표 탄압하던 그런 놈들이 그렇죠. 이제 와서 자기 기득권을 또 유지하면서 계속 똑같은 스탠스를 취한다. 그렇죠.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또 왜 매번, 네.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스러워지는 걸까요? 갈수록. 너무 뻔뻔해요. 세상이 너무 뻔뻔합니다. 저 같으면 저는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이면 나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아, 그 유튜브 안- 접어야죠. 안 나와. 난 네. 그거 안 나와.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한동훈이 사퇴하면은 누가 하죠? 그리고 대선 후보도 없어 그러면 사퇴하면. 그렇죠. 자기 후보도 없고.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거는 그나마 한동훈입니다. 한 근데 7%에서 10% 정도. 근데 한동훈 대표도 음. 대구에서까지도 12.8%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이재명이 40 몇 프로더라고 대구에서까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뭉쳐서 이제 우리도 다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럼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분열할 그래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를 사퇴시킬 때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얘기가 진짜 한 1년 내내 외롭게 저희가 싸워왔는데 네. 참 쉽지 않네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네. 1년 가까이 한 대표 패더니 결국에 네.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당한 그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보수가 지금 완전히 다 나가리가 된 이렇게 지금 위기가 됐네요, 진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음. 증오심 같은 게 참 음. 너무 지나친 증오심은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죠. 정말로, 진짜. 네. 저도 조국이나 이재명을 너무 미워했는데 남국이는요. 남국이는 약간 애정이 있는데 애정이 좀 조국 있고요. 이재명을 네. 조금 덜 미워할까? 너무 극도의 증오심은 진짜. 근데 어저께 네. 저희 이제 빨대양이 밀고 있는 그 구호가 뭐냐면 네. 이제 지금 뭐 이제 윤 대통령 이렇게 되고 보수가 정권 가져가는 게 좀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찢은 좀 이런 구호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찢은 안 되죠. 그래도 찢은 좀, 그찢 네. 좀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표를 밀고 있습니다. 그치 좀 네, 그래도 괜찮네요. 그치 좀. 그렇죠. 어제 그 어. 댓글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응원해 주셨고. 그래도 찢은 좀. 네, 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좀 써주십시오.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한동훈이 뭐 싫다, 한동훈이 좋다라고 해도 그치 좀. 네. 그래도 찢은 좀. 그렇습니다. 네. 동참해서 고맙고요. 네. 이재명이 자기 트럼프에 자꾸 비교하던데 그 외신에서 미친놈 아닙니까? 진짜 이거 트럼프가 명예훼손 이거 권리래요. 어디서 중대 범죄자가 저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확 저기 아닙니다. 끊기십니까? 아니 네. 지금 그찌점 이거 보고 그치 좀. 아, 네, 여러분들의 여러분. 댓글을 지금 보고 우리 교수님께서 다시 힘을 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힘내서 네. 달려야죠 우리. 근데 어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그찌 약간 조금 더 이제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치 좀 찢을 뭘 좀 넣어가지고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길지 않으니까 그래도 찢은 점이라고 그냥 뭐 다 쓰던지 뭐 그렇게 그치 하죠. 좀. 네. 네, 알겠습니다. 그치 좀. 그래서 아무리 뭐 다양한 생각이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찢만큼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안 두 번째 됩니다.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TF에서 두 가지 안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3월 퇴진 5월 대선, 두 번째가 4월 퇴진 6월 대선, 이 두 가지를 지도부에 건의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생각해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자체가 5개월 이내냐, 6개월 이내냐, 요 지금 차이인 네.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차이를 둔 것이냐? 이거를 나누는 기점은 이제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이전이냐 이후냐
후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만 없으면은 네. 뭐 그냥 에이, 뭐 이번 보수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뭐 할 수 없이 정권 넘겨주는 게 맞겠구나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되는 되죠.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계엄을 해가지고 이렇게 폭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만큼은 안 되죠. 네. 네. 이재명 되면 여러분 이재명은 비상계엄이 있어도 해제도 안 할 거고요. 아, 그리고 그렇죠. 얘네들은 네. 막 한 이재명 생일날 같은 때 갑자기 100만 원씩 전 국민 나눠주고요. 뭐 별 짓을 다 하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거의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베네수엘라 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이 뭐 또 생일 되면은 이제 돈 뿌리고 네. 김혜경 생일 되면 돈 뿌리고 자기 아들 결혼식 한다. 아. 100만 원씩 뿌리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국경일로 저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타지마할 6천만 원이 선녀로 보일 만큼 아. 김혜경이 식비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정도 되면은 저기 북조선에 있는 저기 수령님이네요. 거의 그렇죠. 네. 김혜경을 사람들이 작은 거인이라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인. 작은 몸집에 그렇게 식비로 비싼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개월 이내냐 6개월 이후냐 요거를 이제 놓고서 수싸움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만약에 5월 중순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타임 테이블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번 주에 있을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는 5월 달 중순에 대선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지금 이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 9일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12월 9일에 통과가 되고 대선이 치러졌던 게 5월 9일이니까 네. 만약에 12월 14일 정도쯤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5월 한 중순 정도쯤 해가지고 다음 대선이 열릴 수가 있는데 5월 중순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에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거 심판까지. 거의 뭐 3월 초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91일 딱 걸렸다고 하네요. 91일 그러니까. 네, 탄핵 결정이 91일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핵 재판관도 다시 임명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괜히.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조금 늦춰지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또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뭐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은 뭐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하고 네. 경제부총리도 탄핵을 시키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누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죠? 그러니까 계속 탄핵시키면서 네. 한 6개월까지 끌어볼 마음도 사실은 좀 있어요. 좀. 탄핵 당하면서 나중에 뭐 5급 공무원이 뭐 이제 그 권한대행을 할 수도 한 있는. 수만 명이 이제 탄핵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탄핵이 만약에 14일 날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빨리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91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왜냐하면 거죠? 일단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입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구속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로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여론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내란죄 같은 거는 이게 이제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가 판단을 받고 탄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맞죠. 네. 예, 당연히 맞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탄핵이 됐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죄로 뇌물죄였죠, 뇌물죄. 뇌물- 아, 그때. 네. 박근혜 탄핵 때 묵시적 뇌물- 청탁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니 그럼 법원 판결이고 네. 탄핵은 어떻게 된 거죠? 탄핵 그때 기사들 한 10대 개 정도를 넣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때 소문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다 그때 국회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랍시고 끝에 부록이라고 달아놨던 거는 기사들. 기사들. 네,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때 유승민과 김무성이가 주도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우리가 50표 가까이를 줬죠. 결과 그래서 금방 그 통과가 됐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진짜 연설문을 고쳐준 거가 그렇게까지 큰 일인가?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좀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좀 네. 불가사의하게 우리가 어. 모두 그때 홀려 있었나? 홀려 생각이 있었던 것 들었던 같아요. 왜냐면 그때 보수 동네 누나가 음. 이 사람 지지했던 거 창피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어. 그 당시 그렇게까지 그게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 막 거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찾아보니까 광화문에 한 250만 명까지 집회를 나왔더라고요. 진짜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 지금은 보니까 10,000명 정도예요, 아직은. 네,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찌째명의 그 이제 구속 반대 시위했었던 그 정도 인원이 모이는 것 근데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제 그 뭐 야당 의석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탄핵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일방적으로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음. 시민들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시민들이 막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그 길거리에 뛰어나와 가지고 분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기 뒤에 네. 자료 뒤에 보니까 이제 박구영 그 인간의 좌파 교수의 네, 그 철학과. 인터뷰가 이제 그 한 말이 있던데 네. 사람들이 분노할 줄 알았는데 집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신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신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건수 잡아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탄핵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왜 분노하겠어요? 지금 분노 안 하고 신나 있지. 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사람들이 분노한 얼굴이었지. 그렇죠. 그때는. 이거는 지금 이제 보면은 개딸들이야 이렇게 뭐 웃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이 탄핵까지 되려면은 국민들의 어떤 그 들끓는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그 분노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율도 아직은 17% 정도. 네, 오늘 나왔던 것도 보니까 탄핵 찬성이 이따가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68% 정도가 탄핵 찬성이에요. 네. 98%. 그러면은 22%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22%면은 딱 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네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드러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네. 아, 진짜 좀 조마조마합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6월달에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건데 홍준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지방선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같이 뭐 퇴진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일정을 딱 제시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뭐 당장 하라는 것보다 그때가 맞느냐 아니 갖고 좀 이렇게 좀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질서 있는 퇴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입장을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이제 3번 이제 국민 사과라고 이제 담화문을 내셨는데 네. 그게 충분치 않았고 기자 질문도 없었고 그래서 별로 그래서 그때 이제 최순실 뭐 잘 모른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도와주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좀 진솔한 모습으로 이번 최소한 지난 대국민 담화보다 조금 더 좀 세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물러난다고 딱 하고 약간 이제 희생자 코스프레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그렇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내가 뭐 어떤 상황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차라리 좀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좀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때 민주당이 뭐 법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법 같은 것도 다 고치고 검사까지 탄핵하고 그리고 뭐 간첩죄도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때 압박감을 느꼈던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약간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달에 질서 있는 퇴진으로 나오는 얘기는 자진하야 네. 아니면은 임기 단축의 개헌 그리고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게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이게 지금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일단 세 가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 사항 같은 경우는 대선 시기 자체를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하겠다라는 게 일단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6월달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무조건 버티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변수인데 네. 하나가 민심이고 두 번째가 수사 속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검찰, 경찰, 그다음에 그 공수처까지 다 지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서로 지들이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경찰은 왜 그런지 모르겠고 한덕수 총리 안 그래도 막 소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 경찰도 진짜 열심히 이런 조직이었나 싶어요. 정말. 검찰도 사실상 지금은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등을 돌려서 내란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수사할 지금 권한 자체가 없는데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어 있고요. 체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체포는 설마 하지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 재판에 몇 번 안 나오고 그래도 이게 긴급 체포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당대표니까 야당 대표니까 도망가지 않는다. 사실 대통령도 지금 도망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도망갑니까? 뭐 어떻게 뭐 그래서 전 그래도 사실 전국민이 다 아는데. 출국 금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고 그냥 망신주기 용이라 생각하고요. 망신주기죠. 그냥 어쨌든 저기 체포 같은 거는 좀 아니고 나중에 뭐 구속이 되면 뭐 될지언정 뭐 체포 같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최소한 체포는 오바죠.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예우는 좀 해줘야지 않나? 아직까지 이게 그 내란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리해 가지고 대통령 현직 그래도 대통령이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체포까지 하는 거는 좀 오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창훈 판사 네. 같은 경우는 뭐 야당 대표라는 점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렇죠. 도망갈 이유가 근데 없다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긴급 체포를 하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설픈 그냥 욱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죠. 갖고 뭐 체포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수사 속도도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끄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민심입니다. 네, 민심이죠. 민심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절단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 진짜 기가 막힐 뿐이에요. 여전히 그 이제 그 모 유튜버들은 국민의힘을 갖다가 절단내고 네. 내란에 거의 뭐 버금가는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 분란을 조장해가지고 구독자 올랐다고 자랑이나 하고 슈퍼챗 많이 받는다고 자랑이나 하고 있는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네. 대단합니다. 이 시국에 사실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가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치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그런 이 시국에 그렇게 그런 걸로 구독자 올랐다고 좋아하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런 거야말로 욕 먹어야 될 일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진짜. 상태에서는 오직 우리가 원팀으로서 단일 대우로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저희가 뭐 윤석열 대통령 비판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원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눈과 귀를 가렸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구독자 올리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슈퍼챗 터지고 이런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당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고 있는 것이 참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짓을 좀 하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가 봐요. 다 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분들도 나중에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요. 당 지도부가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원팀으로서 저희가 가야 되고 그게 지금 수많은 그때 잠 못 들었던 보수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이거 김경태 같은 분은 그래도 당에 그래도 뭐 5선인가 그런 5선이죠. 육선이죠, 6선인데 네. 당의 원로가 이제 뭐 한 달 내 하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분한테는 이재명이라는 그런 중대 범죄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건가? 근데 생각이 조현태 의원 들어서.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해서 바꿨습니다 오늘. 아니 탄핵 반대를 하는데 네. 한 달 내 하야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한 달 내 하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바로 선거해야 되잖아요. 하야라고 하는 말이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가요? 이제 그 어떤 뜻? 대선을 한 달 내에 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아까 그 질서 있는 퇴진의 맥락에서 자진하야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총리 체제로 가는 네, 총리 체제로. 그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두 번째 주제까지도 얘기를 해봤고